성북구에 있는 그 지역법인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기획단의 전문 추진자로서 주민들의 그 힘을 모으는 주민공동체 촉진을 해주고 또 성북구에 있는 협동조합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성북구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수 맥구로 된다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성북구 주민분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성북의 그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한 과정으로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물을 들어섰을 때 마음하고 오늘 토론회를 끝나고 나가실 때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성북구 주민으로서 성북동 주민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잔뜩 많이 느끼고 간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소통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각자가 서로 인정도 해주고 또 존중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서로의 그 의견들을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그걸 기반한 데서 이제 소통이 가능한데요. 그럴 때는 서로 마음을 열어놓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 원칙을 조금 정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주민분들이 원칙을 정하신 건데요. 어쨌든 서로 각자 남의 의견에 언성을 높이면서 남의 의견을 가지고 언성을 높이면서 풀을 달거나 그러지 말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시는 것도 참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는 이 성북동 가로수에 관한 얘기만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와 관련된 다른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만약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조금 제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북동 가로수 나무에 대해서 서로 어떤 합의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까 거기에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그 교통개선팀의 김종식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주민분들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의 김동식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장 김종식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얼굴도 좀 붉으시고 근데 좀 웃어주세요. 저희 구청에서 왔다고 제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8월 3일날 요 경임하면 8월 3일날 저기 이제 저는 이거를 계획한 팀장이고 요걸 봉사하는 우리 토목팀이 따로 있어요. 토목팀에서 8월 3일날 나무를 이제 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두 그루를 자르는데 여기 계신 이제 강인석님을 포함한 청작소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나무를 자르는 걸 중지를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그 오후에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제가 중지를 해달라고 우리 공사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직원이 우리 강인석님한테 이 그단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월 4일날 저희들이 새벽 7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 관내 사망사고가 있어서 경찰서 교통과장이랑 저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7시 30분에 오니까 우리 강희성님이랑 두 분들이 구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새벽에 봉사를 하다가 밤새 지키셨더라고요. 저분들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무 지키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8시에 만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사업이고 도로 확장 사업은 아니고 그랬더니 저분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게 8월 3일날 저녁에 한 20여 분끼리 만나서 요 얘기를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은 요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설명이 끝날 때까지 일체 나무에 손을 안 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잡아준 날이 오늘 바로 11일, 오늘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저는 사랑방 같은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많이 커졌는데 아까 우리 사회하신 분 말만 따라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 하면서 동네의 좋고 나쁨을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실질적인 기회의 장이 돼서 너무 고맙다. 이걸 잘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연이어서 이제 성북동에 대해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라고 보행 대표거리 사업을 해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꼭 늘 행정이랑 같이 하는 통장님 이런 분들밖에 안 오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부족하지만 같이 대안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까지만 해도 조금 참아주세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게 우리 지원이 당황하고 있네요. 보여서는 안 될 걸 먼저 보였어요. 저희들이 이제 바깥에 보면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업 앤드 회전교차로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도로교통 소통 사업과 서울시에서 하는 회전교차로 사업을 특정 용역사에 때 발주하는 그 사업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회전교차로 하냐라고 민원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목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현재까지 추진 사항,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그림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현장을 설명해보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배경은 서울시에서는 교통이 정체되는 지점에 대해서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도에 교통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요 도로교통 소통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었고 관할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요 지점에 대한 교통 개선을 요청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합동조사해서 개선안을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교통 여건이 늘 같죠. 교통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생물입니다. 교통량이 늘었다 줄었다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통도 항상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로교통 운영 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불합리한 교통 체계도 개선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통 흐름이랑 안전을 도모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나폴랭 제과점 좌회전 및 유통 공유차 연장안이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구에 있으면서 가까이 이 한성대역에 횡단보도가 과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람마당 쪽에 횡단보도를 처음 만들고 그리고 3년 전에 이 은행 쪽, 신한은행 쪽 횡단보도 만들고 나폴랭제가 있는 횡단보도도 만들고 그래서 고1 때 복잡한 일을 하고 기획한 게 그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구에서 하는 일은 구에서 교통상의 문제가 있는 지점을 찾아서 교통공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시에 건의를 하고 시의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15년에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업 용역이 서울시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각 25개국에 지정을 요청을 해달라고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성북경찰서랑 합동으로 요 지정을 오랜 고민 끝에 저희들이 이때 나무는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요 연장하는 건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1년에 총 자치구에서 69개 지점이 이제 건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 25개 지점을 기본 설계를 했는데 이 25개 중에 하나에 저희구 요 지금 대상 지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가 건의한 걸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변경해서 기본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드릴지 모르는 우리가 건의할 때는 지금보다 좀 소규모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이랑 서울시랑 개선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라는 게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일례로 올해 그 서울역 고가 부분에 철거하지 않고 공원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서울시가 그거를 빨리 할 수 없었던 게 경찰청의 규제 심의가 안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시장님이.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서울시 시장 앞에 그 광장이 구상된 지 10년 만에 경찰 규제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할 때는요, 경찰의 서울지방경찰서의 규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 달에 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규제 심의가 떨어지니까 실시 설계는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업체인 서울 TNC ENG를 통해서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 설계 결과물을 3월에서 5월 두 달에 걸쳐서 각 자치구로 통보하고 그 실시 설계 도면과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청에서는 건의하고 일단은 요 사업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7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고 8월 3일 날 드디어 공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첫날 나무 전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저쪽에 이제는 그래도 많은 오해가 불식이 돼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적어졌는데 도로 확장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다 베버린다 나무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도 녹시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그 선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중앙분리대 나무를 쳐내는 거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교통소통 개선과 이건 2015년 8월부터 시작된 것과 지금 현재 설계준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를 자꾸 확대해서 저희들이 요건과 관련해서 구청에 약 30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는 글로 대답하지 말고 일일이 전화를 드려라. 오해는 불식시키고 왜냐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지 그 프랜카드나 문안에 사실 다 담지 못하는 문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요건 별개의 사업이고 오로지 이건 도로소통 개선 사업의 일환이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성북로 대표 보행거리 사업할 때는 계획이 다 끝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이랑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 할 때도 저희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데 행정청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어떤 사안에서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하면 정말 의견을 대전하시는 주민들이 적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공사 들어가면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그 의견을 개진을 해서 참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은 이건대로 보행자 대표는 대표권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보시면 여기가 현재 요 나폴랭 제행하이고 좌회전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서울시 개선안 35m로 연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하나, 둘, 세 개가 전제되는 게 일단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비워지게 되는데 현재 요거랑 요게 잘린 상태고 제가 이거는 자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쉽게 설명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화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현재 좌회전이고 여기가 우리가 잘라내려고 했던 공간입니다. 현재 이게 버스 정류소가 있는 차선, 가운데 차선 요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을 정체합니다. 좀 보여주세요. 지금 1번 차량, 2번 차량이 딱 서게 되면 3번 차량이 난 직진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요게 조금만 2번이 좀만 전진해 줬으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소위 좌회전 차량으로 직진을 블로킹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동사무소까지 직진할 차량, 파란색이 직진이거든요. 그 다음에 좌회전할 때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을 요만큼 잘라낸다면 1번 차량, 2번 차량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번 직진하고자 하는 놈이 쉥 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쉥 가네요. 아,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우리 이거 어렵게 그렸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다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진이 막혀서 좌회전이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빨리빨리 돌려. 지금 4번 차가 좌회전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직진 차량으로 인한 좌회전 진입할 수 있는 게 좀 원활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나폴레 행장이 옆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뒤쪽 교통 정체의 원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정체가 없어서 3번, 4번, 5번 차 이쪽 차선을 차지한다면 이쪽에서 끼어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이러한 테크닉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지금 휴가철이지만 여기 사항을 우리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회전이 쫙 밀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좌회전 차선이 쓰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무가 잘린 게 여기랑 요 두 군데입니다. 현재는 뒤쪽으로 한 차선만 쭉 밀려 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공국이 있다 보니까 이 차들, 이 까만 차랑 이 차들이 이쪽에 와서 같이 듀얼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아까 사실은 쉽게 좀 설명해 달라서 저희들이 도면화 했는데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 그건 불법 차량이니까 찍어갖고 과태료를 물려야죠. 맞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려면 2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더 주고 해석을 해야지. 좌회전 차선에 막히면 신호등이 거기서 막히기 때문에 직진 차선도 막혀요. 의견은 어떻게 이따가 이제 의견 하실 시간 드릴 거거든요. 일단 먼저 듣고. 지금 이렇게 의견 내주시는 건 좋은데요. 공격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가 좋은 뜻에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건의해서 잘 받아들였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하는 건 시종일관 저를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째려보지는 말아달라는 얘기. 몇 분은 계속 째려보시는데 브리핑 하는 동안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그럽게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도 잘하고 지역의 민원의 일부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나무만 아니었으면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나무, 저도 압니다. 이 초입에 있는 나무가 제일 예뻐요. 네. 그런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수십 년 된, 100년 가까이 된 나무는 왜 잘랐냐고 알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네? 다시. 지금, 사람들이 나무를 막 잘라놓고서 이제 와서 여기 공청회 한다고 계시는 지금 그러면. 선생님들 의견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점심 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 계신 오늘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내 그 3, 40년에 살았던 삶이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3대 동안 3대째 여기에 사신다고. 그리고 성북동 주민의 자긍심은 3대째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보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잘려나가는 것 같고 그것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그냥 마침 그 거리를 지나가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구청에서 입장은 그 일종의 이제 그 사업적으로 진행하신 거를 얘기하신 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으시고 듣고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들 얘기도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북구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좀 듣고 참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이유도 뭔가 성북동 주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고. 아니 사고는 다 쳐놓고서 무슨 설명이 하는데? 예? 아름들이 제일 이쁜 거 금방 와서 아름들이 나무 제일 이쁜 거를 다 잘라놓고서 지금 뭔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공시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다 잘라놓고 그거에 대한 거로 오늘 좀 얘기를 하자는 거죠. 뭘 얘기를 해? 사고 다 쳐놓고. 예? 사고 다 쳐놓고 뭘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성북동 주민은 아닌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정서를 미처 정서들을 모으지를 못하시고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결정이 됐으면 시행하는 동안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시지 않은 거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알리시지 않고 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한 거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기 뭐 팀장님 얘기 다 하셨나요? 어떻게? 객관적인 설명. 그럼 팀장님이 객관적인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북구 주민의 입장을 우리 또 같이 한 지금 15분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15분 정도 성북구 주민 그 강희석 씨가 발표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석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 북정마을 꼭대기에 살고 있는 주민 강은석이고요.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북동 초입에서 우리 주민들을 매일매일 맞이해주던 우리 플라타너스 나무가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이 나무가 어떤 존재였는지, 구청에서 좌회전 차로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성북동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톡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전후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모습만 봐도 가슴이 굉장히 아파오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낮에 지나가다가 나무가 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비롯한 성북동 주민들이 가서 여쭤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공사냐? 그랬더니 명확한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만 오가고 또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가 다행히도 구청과 연락이 돼서 원래는 3그루를 베기로 했었는데요. 2그루만 베고 나머지 1그루는
임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 그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민들과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나무 옆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도 사실 구청에서 먼저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구청에서는 나무 세 그루를 베는 것 정도로는 공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셔서 아예 그냥 주민들이 주민 토론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구청의 입장보다는 주민들 개개인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씩이나마 다 들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구청에다가 저 나무 두 그루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가로수는 도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로수의 의미가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양쪽으로 매우 아름답게 솟아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베르사유 궁전 앞에 있는 또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플라타너스 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담양의 메타세카이어 길, 그리고 춘천의 공시천 가로수길, 또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오직 이 길을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매해 30만 명이 찾는 남이섬의 메타세카이어 길 등 다양한 길들, 그리고 그 밖의 지자체들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가로수길을 새롭게 개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동입니다. 서울시의 명물 가로수 성북동 가로수가 어느 날 2시간 만에 베어졌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공기 정화 능력도 매우 탁월하고요. 요즘처럼 무더위와 땡볕, 사람들이 힘들 때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매우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북동의 가로수는 성북동만의 독특한 풍경과 녹지 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성북동의 보물 가로수를 베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 확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 정말 현장에 나가서 찍어본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출근 시간인데요. 차들의 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두 대 서 있는 거 말고는 오히려 저 위쪽에 검은 차량의 불법 차량이 눈에 띄고요.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들. 저희는 이 골목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오히려 정체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신호 자체가 저런 끼어들기를 굉장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서 끼어들기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시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저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자리함으로써 2차로를 1차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되고 마을버스 승객들조차 도로에 내리게 됩니다. 이런 정체의 원인은 가로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생각이 없이 사려 깊지 못한 행정으로 우리가 그동안 옆에서 같이 했던 성북동 가로수가 베어졌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네, 지금 영상이 꺼졌지만 이 앞에 바로 80m 앞에 좌회전과 유턴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80m면 차로 한 3, 4초면 가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못 견뎌가지고 나무를 벤다?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진짜 어느 분이 계셨을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혹시나 해서 구청에 이제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도로와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성북로 옆에 있는 대학로와 동소물로를 비교해봤는데요. 특히 유턴 구간이 성북로에는 현저하게 많습니다. 근처에 있는 동소물로는 하나인데요. 1km를 가야지 이제 유턴을 할 수 있는데 성북로는 평균 400m 정도만 가면 유턴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턴 차로가 굉장히 남발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희는 교통체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구청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다라는 좀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구청과 싸우는 과정으로 비춰질까봐.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것보다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3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요. 네, 전체 273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99%의 주민이 가로수를 배선 안 된다, 가로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북구, 성북동 주민들이 얼마나 가로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성북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입장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나무 두 그루 베었으니까 이미 벤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사고를 친 사람이 내가 훔쳤는데 이미 훔쳤으니까 내 거다, 막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닌가, 너무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그래도 서울대 식물병원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나무들 지금 3m 정도 밑동이 남아있는데 살 수 있나요? 여쭤봤더니 이경준 교수님께서는 100%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나무가 아니라, 이미 잘린 나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무고, 시간이 사실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2월이면 새싹이 트고 우리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더 빨리 쑥쑥 커서 예전의 푸르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72년에 항공에서 성북동을 내려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울창한 가로수들이 곳곳에 보이실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렇게 울창했던 나무를 1분에서 2분 정도 빨리 가겠다는 누군가의 민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베야만 했다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배졌어요. 네, 성북동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한양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역사 문화를 굉장히 관광상품으로 어떻게든 계획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한양도성은 뭐 종로구에도 있고, 아니 뭐 동대문구도 여러 가지 역사 유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북동을 다른 마을들과 다르게 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우리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살아온 나무들을 비롯한 자연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북동도 다른 동네와 다르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온갖 근대화, 산업화 경랑 속에서 우리들의 생애가 오롯이 보존된 성북동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로수가, 늘 곁을 지켜줬던 가로수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옆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가로수가 댕강댕강 잘리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나무 심는 게 다 공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좋지. 여기 이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차지하거든요. 그 길이 너무 좋고. 잘 보셨어요? 잘 들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저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입이 이제 벌어졌죠. 그리고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벌어졌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겠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 대안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하실 때 3분 안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으니까 좀 짧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지금 여기요. 근데 선생님 저 뒤에 계신 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저 뒤에 계신 선생님이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토론하게 된 게 되게 유감을 하고요. 일단 아까 국장님이시 누가 국장님 맞으신가요? 국장님 맞으신가요? 아, 팀장님이세요? 직책이 팀장이시고. 근데 그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그런데 일단 그 문제가 있죠. 팀장님이 여기 1년이나 공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뼈가루를 걸어놓은 적이 없어요. 이 나무를 썰어서 엎겨버리고 도로를 내겠다. 유천 이런 얘기는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썰고 나서 이제 와서 주민들이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비제트를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대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째려보거나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며 되게 벗어나신 거죠. 본인이 적택지에 시작을 다 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그걸 직접 진행해서 적당나무를 부셨는데 놀랬어요. 제가요 이 동네에서 45년 살았거든요. 내가 무슨 초등학교 3학년 때 와서 그 본나무라고요. 그런데 저를 부숴놓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 지금. 문제는 그거라고요. 팀장님이 저 나무가 부서졌는데 저거에 뭐가 문제지? 저는 나무가 부서졌는데 뭐가 문제야? 나 이상하다. 우리가 내 얘기 아니고요. 지금 팀장님의 얘기라고요 지금. 문제 심각하다. 이게 지금 내가 심각 잘못했구나. 내가 성북동 주민에게 부단하게 신뢰하는 일 했구나 라고 생각부터 해야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 다음 거 얘기할게요. 일단 다행히요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살리는데 취업수는 하시고 거기에 전주를 갔습니다. 성북청장 명의로 플래카드 거시죠. 이번 대에서 대단히 미안하고 유감은 필요한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저거 일어날 때는 주민 공천을 하면서 이런 걸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플래카드를 걸고 그리고 이 나무를 꼭 살리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단히 유감이지만 주민들이 실력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책임을 아마 팀장님이 져야 될 겁니다. 아마 마치겠습니다. 나무를 살리시자는 의견하고 또 이제 반드시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구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성북동 주민들 여러분들 좀 사과를 받고 싶으신 거죠? 너무 사과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과를 묻는다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는 뭔가 인정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분 중에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두 번째. 저 성북동에 93년간 살고 있는 김문남 모씨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또 끼면서 33그루의 프라타나스 거리를 이 프라타나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33그루 독립선언인 33년을 생각하면서 아령도 이제 애끼고 있거든요. 근데 8월 3일날 보니까 막 잘라요. 자르는데 가서 또 말하다 보면 또 시비가 되고 또 뭐 잘못하다 보면 뭐 폭력행위에 처벌법 또 이거 걸릴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그냥 못 봤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왔어요. 이제 다행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밤을 새면서 이렇게 지켜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또 팀장님은 또 행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애쓰는 것도 이해해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은 건 나무 살려놔야 한다고 살려놔야 못 찾아왔습니까? 사람 죽었는데 살려내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야지. 뭐 얘기하는 거야? 살릴 수 있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는지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만 그저 살아난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살려나지 못해도 우리가 참고 서로 화합해야 되는데 살려는 안 되니까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이제 저걸 조금 1년만 참으면 또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옆으로 퍼지면 멋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서로 화목하고 이웃사촌이고 이 성북구를 위해서 다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절대적 들지 마시고 저거 좀 살려주시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이게 우리 이웃사촌 아닙니까? 선생님 3분 되시나요? 그래, 이웃사촌이니까 우리 화합하는 방향으로 뭐 소송하고 이딴 짓 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그 소송하면 뭐할까? 서로 시끄러워지니까 우리 화합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합시다. 화합합시다. 예, 화합하시자는 선생님 말씀. 저 뒤에 조금 먼저 하니까 저 뒤에 계신 분 먼저 얘기해 주시고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저기 나무를 지켜주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 구청에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10년 이상 살면서 저도 느낀 거는 이 나무 때문이 아니고 아까 그 젊은 청년 누구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은 나폴레옹 제과점하고 그 스타벅스인가 그 커피숍인데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체가 그 나폴레옹 제과점이 거기 생기면서 그 마을버스가 그 앞에 있는데 그게 뒤로 밀려났어요. 그게 앞에 시작이 뒤로 밀려나면 안 되거든요. 뒤로 밀려나고 스타벅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마을버스들이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거기 불법 주차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게 저부터도 구청에다가 아니면 서울시청에다가 몇 번이나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무리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서 나오는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요. 그런 차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그 원 자체에 있던 그 버스 정거장 지금 건널목인데 그 앞에만 있어도 그렇게 차가 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더 다음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탄이란 나라에서는 자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 관광객이 오는 것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받는다고 해요. 우리는 부탄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많이 높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도 배우면서 물론 교통이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이 주인이고 저희는 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저희는 살다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 나무가 그냥 나무라는 이유만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무참하게 잘렸다는 거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얘기하셔서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난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구청에서는 저희 시민들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나무를 살리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저희 시민들의 말씀을 생각을 하셔서 나무를 살리고자 하는데 복원하자 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차의 원인이 나무가 아니라 나폴레옹이나 스타벅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이제 물론 그 안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또 요소를 다른 거에서 찾아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자연의 소중함으로 나무를 살리는 거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성북동에 사는 주세롱이라고 하고요. 다른 의견은 말씀해주신 주민분들처럼 이 너무 주거를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도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편의성보다는 친환경성 더 중요시 하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주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소통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는 주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소통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오고 계셨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함을 베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발송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북동 주민들 대상으로. 근데 그런 게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공고만 붙여놓고 그 공고기간 안에 없으니까 우리는 일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한다면 성북구에서 진행하는 뭐 마을 살리기, 뭐 마을 민주주의 이런 게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더 친절함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기석이라고 하고요. 성북동에 살진 않습니다. 성북동에서 일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통하는데요. 그 2016년 7월달에 7월 19일날 성북구청장 결재를 통과한 문서가 있어요. 2016년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문서가 이 문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다른 게 있어서요. 뭐냐면 그 사업 추진하면서 올 5월달하고 6월달 성북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묻습니다. 성북구청에서. 그러니까 이 중앙불들을 없애려고 하고 녹지를 없애고 좌회선을 40m에서 좌회선을 70m까지 30m 연장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주민센터는 반대 의견을 개진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중앙분리대가 그러니까 가로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중앙분리하다는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불법 유통방지 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치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건 공사 시에 그러면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준공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의 계획은 저 중앙분리 녹지 공간을 다 없애는 거였습니다. 이 문서상 보면 다 없애고 중앙 분리 시설을 그냥 놓는 거였죠. 그러니까 남은 거 원래 다 베어지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걷고 싶은 거리랑 다른 사업하고 같이 섞어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전형적인 칸막이 인정의 전형인 거죠. 사실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성북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걸 다 베버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 오신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당연히 백지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고, 그런 면에서 구청 입장에서 행정이 좀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관계니까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요새 젊은이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장님 방침 받은 거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 문서를 보신 건데 이거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도면서 한번 볼까요? 사실은 내가 강인석 군이나 이런 데는 과거 스토리도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저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왜냐면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무조건 부정하진 않습니다. 긍정하는 부분도 많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잠깐만요. 강의력 분야지 공정하세요. 저한테 분야고 가지고. 강의력 조금 참아. 1분만. 아니 강의력 분야지. 잘하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 강의력 분야 정정하시라니까. 지금 그만 강의력 분야고 했죠. 그러면 시간 낭비되니까. 시간 낭비하죠. 정답은 해야지. 누구한테 강의력 분야죠. 말할 때 시간 좀 줍시다. 말할 때 시간 좀 줍시다. 말할 때 시간 좀 줍시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한목에. 뭐 중간에 튀어나오면 아니 지금 회장님은 마이크 잡을 자기가 안 됩니다. 일단은 당신은 범죄자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어디 신속 좀 하고 있어. 참으려니까 진짜 떨어져 있어. 저 일하다 왔는데 제가 그 문제 얘기하려고 왔는데요. 얘기를 하고 지금 바빠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꼭 얘기해야겠어요. 좀 마이크 좀 주세요. 요 다음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 교통 때문에 저 나무를 없애는 거 그게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북동이 문화의 거리가 되면서 인도를 넓히는 구간을 갖다가 그 구간을 갖다 가운데 그 구간을 다 없애면서 인도를 넓히면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나무 두부로 지금 살지 못 살지 모르지만 그 나무는 나머지 나무는 살 수 있는 희생입니다. 죽던 살던 그 나무는 절대 훼손해도 안 되고 그 자리에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두부를 인해서 나머지 나무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도요, 제가 47살인데요. 저 4살 때 성북동 왔습니다. 여기요, 이전에 개천이었었어요. 저희 개천을 해바라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위에 지켜준 나무들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나무들이에요. 우리가 성북동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북동의 주인은 저 나무들이에요.
저 나무를 소속시키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 미리 나무를 잘 뛰게 우리 동에 그래도 동행정직에서는 가장 어르신분이 동장이에요.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동장님도 모르게 이런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성북동을 무시하는 겁니까? 주민들도 무시하고 행정을 하는 동장도 무시하고 그럼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지 동장을 왜 세웠어요? 예?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돼요. 구청장 누가 뽑았어요? 구청장 우리 성북 구민이 뽑았어요. 2번 나 구청장 다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구청장 행정하시면요 다음에 구청장 못 나오세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무를 지킬 거고 성북동을 지킬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성북동을 보면서 평생 이 나무 못 살게 할 거예요. 예, 저는 생물다양성 한국협회 사무총장입니다. 마침 너무나 잘 됐게 저는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유엔에서 인정한 단체입니다. 저는 4월 12일 날 성북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제가 아침에 걸어서 지하철 타러 가다가 계장님 여보세요 계장님 중님 말을 몇 번째 들립니까? 좀 경청 좀 하세요. 일쪽 하지 말고 저 따위 인간이 있어. 제가 누군지 압니까? 부동장에 예. 말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4월 12일 날 이사로 6월 14일 날 나폴레옹 제가 쪽을 지나다가 길 건너편에서 대응서를 넣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성북동길 나무가 살해당하고 있다. 큰 크레인에 몸뚱아리 묶인 나무가 아스팔트에서 다시 전기쪽으로 잘려나가고 있다. 전동토대 방염이 길 건너까지 있습니다. 나무의 절규를 그대들은 들어보았나. 나무가 도망갈 때마다 내는 처절한 비명 소리를 나는 온몸으로 들었다. 아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파괴하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다. 대한민국 생태복지 162에서 겨우 동물복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식물들은 복지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어 시도 때도 없이 벌금 대낮에 죽음을 당하고 있다. 각서라고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더 늦은 밤 와룡공원에서 대한의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걱정하는 지인을 만나 대한의 미래를 논하였다. 시국과 지구 생태계를 위해 결국 남자를 넘겨놓았다. 오늘은 나무의 죽음을 보았고 GMO 추방을 논하다가 트러블이 생겼고 자연속에서 시국과 지구의 미래를 고민한 길고도 긴 날이었다. 이날이 제가 성북구로 이사오고 난 뒤에 딱 62일째 되는 날 이런 처절한 통곡의 글을 썼어요. 똑같이 잘려나가는 그 전기톱에 일단 이 사건은 공무원의 가실입니다. 자기가 멍청하면 멍청한 대로 가야지. 이따위로 생명 이 나무의 저는 누구입니까? 성북구의 계장 마음대로 나무를 죽일 수 있어요. 조선조 때는 소나무 하나를 자르면 원장 열대에 세금을 자르면 차명을 당했던 게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에 있습니다. 일단 주민을 무시한 공청회 안 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고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나무가 아까 우리 강희석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모대의 박사님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살 때까지 이 모든 계획을 짜고 이걸 집행한 회장님은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처벌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 아울러 성북구청장님까지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세가 너무 건방졌어요. 국민의 녹을 먹는 인간 대장이라는 작자가 저 따위로 자세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오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석고대전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각질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옆에 오래 사셨던 분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60 며칠밖에 안 살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받게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벌려진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조금 이제 굉장히 울분에 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서 또 한편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먼저 선생님 얘기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또 네, 저는 나이 70 넘도록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나무에 무슨 꽃들이 잔뜩 붙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보니까 무슨 뭐가 있길래 구청으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그날 한 10번을 해도 구청에서 받지를 않아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참 성북동 그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그 밑에 그 조경이 다른 구처럼 울긋불긋한 꽃들로 그래 돼 있지 않고 자연 풀과 함께 군데군데 남청이랑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꽃들이 돼가 있어서 아 성북구청에는 참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조경을 하는구나 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참 기쁘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나무를 자르고 가운데 그거 뭡니까? 그걸 없애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집에서 그랬어요. 혼자서 애들한테 도대체 어느 놈이 기획을 했는지 내가 참석해가지고 그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고 바로 팀장님이시네. 아마 이 성북동 정서를 너무너무나 모르고 성북구청으로 아마 정근을 오신 모양인데 성북동 주민들의 정서를 정말 알고 이 구청을 성북동을 다스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선 방안은 일단은 정해졌는 좌회로 뭐 확장 공사를 취소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나무는 살 수 있다니까 우리는 교통이 좀 불편한 거 그런 거 괜찮아요. 성북동은 성북동 타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거는 그 요즘 새는 빌딩 새로 지어가지고 요새 뭐 장사 잘 되는데 그 앞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불법 차량을 자연적으로 없애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동 주민 대한민국 회장이면서 방위협의 회장 나경입니다. 여기 다들 반대를 이제 하시러 오시는 건지 찬성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주민 청소년 선도위원회 60 이상 모으신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봤어요. 지금 나무가 이제 성북동에 저는 플라스틱한 나무가 저희 속성수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봄에 되고 여름에 되면 눈 때문에 그 눈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여기 올라가시다가 제가 의견을 청취하고 왔어요. 한 20분한테. 여기 동장님도 지금 계시지만은. 근데 제가 여기 공무원 저도 공무원 생활 한 25년 했지만은 여러분들 공무원 그때 육가시간 여러분들 공무원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국감변하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잠깐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기 가도로길 도로 확장한 거 지난번에 동창회 왔을 때 제가 그쪽 도시국장하고 이건 안 된다고 다 저 반대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느티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금 느티나무가 그냥 이렇게 겨울에 되면은 벌벌 벗고 봄에 되면은 이 눈병 나고 그게 좋으냐?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도로에 가로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자, 두 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 청취했어요. 여러분 잠깐 집중하시고 자, 나무 두 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또 듣고 왔어요. 자,
나무 두고 볐어요. 왜 폈느냐? 구청에서 이민원이 빈 거 아니고 민원 들어가서 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민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 나무를 벼야 되는 목적, 왜 벼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말씀 안 해줬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아니 사람 의견을 내리는 여러분, 제 자기 의견을 더 많이 남한테 설득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잠깐만 지난번 도로학생 공사한 거 번째 반대하셨는데 찬성 안 하는 사람 이야기 못하겠네. 찬성 안 하는 사람 이야기 하지만 찬성 안 하는 사람 잠깐 가치가 없어. 의견을 가치가 없어.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입사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 좌회전 그 차선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2009년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진 아파트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들 학업 때문에 한진 아파트 그날도 나무가 잘리는 걸 좌회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좌회전을 한 대씩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한꺼번에 3대씩 좌회전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을버스가 내려와서 멈추고 또 거기서 우회전하면 차가 겹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북동 행정동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한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하얀색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나왔을 때 저는 마을기획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날 마을기획단 총회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좀 해서 이제 구청 주민센터까지 조금 더 멀지만 올라와서 그 파출소인데도 사실 거기가 이제 좌회전과 샛길로 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유턴하는 차들과 샛길로 가려는 차들과 또 경신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겹쳐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좀 크게 도는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크게 돌고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겹치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좌회전 차선 느린다고 해서 과연 그 한진 아파트 올라가는 차들이 줄을 서서 갈 것이며 또 그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또 이렇게 순서대로 잘 지켜서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통사고율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유턴으로 좀 가는 게 불편하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민분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왜냐면 그 교통 체중을 불편함을 감소하고라도 우리는 나무를 지키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뭔가 끝까지 실현하시려면 그리고 두 그루의 나무를 여러분들이 살리시려면 조금 감정을 주시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타당성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하실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하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잠깐 여기 경찰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기로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성북경찰서 그 교통과의 그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수경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제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과 같이 이제 그 같이 여러 가지 그 고충도 나누고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그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상호 이렇게 그 보안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모든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규제 그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설치 문제는 이제 경찰에서 그 시설 규제를 해줘야지만이 그 작업은 이루어지는 걸로 지난번에도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서로들 그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좋으신데 저희가 계속 저도 이제 그 전임자 그 업무를 이제 오래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기가 항시 지금 교통 상황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유턴 지점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또 그 제반에 그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도 다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개선팀 구청 개선팀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성북군의 교통 관련한 우리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항시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실 때 이분들은 교통에 대한 공학적인 부분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항시 구청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항시 서울시와도 상호에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 항시 구청을 대변하고 구청에서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 있는 부분으로 서로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좀 이게 시간을 두고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경찰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구청하고 의견 청취 좀 하는 시간도 좀 갖고 해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개선팀이라든가 경찰서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사가 시작이 된 시기는 몇 년 전부터 무수한 민원에 의해서 이게 아마 누가 민원했는지 그러니까 민원 부분은 전화상으로 하고 또 국민신문고에도 나타내고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시 이게 고민해 오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개선팀하고 같이 상의도 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또 시에서 또 상황을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서울청이랑 같이 상의해서 규제를 했던 부분은 이 도로상 여건이 또 시도인 관계로 해서 경찰서와 구청에서 민원 사항을 전달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사항이 내려진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동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과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호간의 의견이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서로 좋은 쪽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좀 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는 저희가 개선됐어요. 물론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해야 되지만은 좀 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로 한 부분도 있으니까는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물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아시고 좀 자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시겠다고 했지만 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시고 안녕하세요. 성북동 마을계획단 단장 이대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거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좀 더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자 외부에 이제 공정한 인사를 모여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라운드 룰 3분 이상 발언하면 안 된다,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마을을 지키는 마음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 오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다시 잡게 됐고요. 좀 사회 가셨던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다시 저희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마을계획단이나 동네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일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서 외부 인사께 부탁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이유는 한 가지를 오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민했어요. 사실은 저도 화가 나고 눈물이 나지만 공무원들이 나무를 자르는 게 잘못했다면 그걸 절차상으로 저희가 잘못을 지적을 해야지, 사실 첫날 밤에 나무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종이배를 접어주고 이거는 첫날 밤에 퍼포먼스로 어느 정도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절차상으로 잘못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다시 고치려고 했는데 흥분하시고 마시고 잠깐 들어보시면 서울시에는 가로수 조례 제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로수 조례 제정 말고 각
그 서울시 안에서 또 조경수 같은 거를 또 각 구마다 관리하는 또 조례가 법이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그 동방대학원 대학교 앞에 낙원연립 앞에 은행나무 한 100년 넘은 거를 누군가 나무를 개달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근데 구청에서는 이거를 오픈해서 주민 공람을 하셨어요. 이 나무를 개달라는 민원이 왔으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번에 가로수를 베고 나서 왜 이거는 공람을 안 했지라고 의문을 가지고 다시 찾아봤더니 서울시 가로수 조례 제정에 보면은 가로수는 그 보호수가 아니라 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걸로 판단이 되면 교통관리과에서 주민 공란 없이 그거를 베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보면은 사실은 이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잘못하신 건 없어요. 왜 아시겠지만 구청이든 어디든 증거 베이스로 민원 베이스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맛있으면 나 혼자 맛있다 이러고 얘기하지 식당 주인 불러놓고 맛있다고 큰 소리 치진 않잖아요. 머리카락이 나오고 마음에 안 들어야 민원 넣죠. 물론 이 가로수가 마음에 안 드신 분이 민원이 3년 5년 쌓이시니까 구청은 민원 베이스로 일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구청에서는 이 성북동의 가로수가 가진 의미가 성북동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호수와 똑같은 우리 주민들의 자산이라는 것을 정서적인 걸 이해 못하셨기 때문에 생긴 행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구청을 성토대에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서로 구청의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 입장도 들어보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그건 이제 개별 시간 있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지금 진행을 맡는다 해가지고 하시는데 아니 지금 얘기하게 놔둬. 얘기하게 놔둬. 얘기하게 놔두라고. 얘기하게 놔두라고.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땀이 되잖아. 개판 되잖아. 개판하지 말라는 말이야. 왜 개판이야? 지르지 마세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게 해야지. 왜 개판이야? 왜? 개판 아니에요. 자, 다시요. 지르시면 안 돼요. 왜냐? 위험해. 선생님, 잠깐만요. 개판 되잖아. 완전히 개판이야 지금. 아니에요. 말할 때도 가만히 있어야지 말할 때. 아니, 남이 말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개판이야 시장.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을 안 돼요. 지켜야 돼. 예, 선생님. 왜 개판이야? 왜 개판이야? 왜 개판이야? 아니 선생님. 개판 예. 저는 이 자리가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괜히 이제 제가 이거 사실 너무 지금 잘못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데 저 뒤에 계신 분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 뒤에 계신 분이 뭔가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홍사부가 완전 나기 직전에 그 사람이 경찰서 가기 직전에 바로 어젯밤에 거기서 이거 보고 방금 전에 회사한다고 막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문제야? 잠시만요. 아니 나무를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소중히 생각하고 그 나무를 전혀 베지 않고 정말 어떤 교통적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나무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을 진심으로 있고 이거와 상관없이 나무가 베어졌을 때 정말 대단하신 성북동의 분들이 있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하루에도 한 5번씩 그 회사나 애들을 데리고 피로를 하면서 거기서 계속 유턴을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고 날 뻔한 적이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는 3번, 4번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신 아파트로 올라가려고 하는 차가 제 뒤에 있고 제가 맨 앞에 그 유턴을 받는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마을버스랑 차가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제가 유턴을 전혀 못하고 빨리 시도가 푸던데로 계속 그 다리를 막고 서 있으니까 뒤에 한신 아파트로 이렇게 달려는 차가 계속 빵빵빵빵 오면서 저를 누르는 거예요. 저기서 내리막길에서 차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유턴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 짧은 신호에 뒤에 한신 아파트로 올라가려는 차를 유턴하려는 제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감수하면서 막 눈치를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유턴을 하다가 급기야는 어느 날 출근길에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접촉사고나 그 하얀색 표시를 해서 봤는데 제가 어차피 그 일을 당할 뻔한 거예요. 애들 둘을 태우고 유턴을 하려다 한시 앞에서 쌩 내려오는 차에 저랑 딱 부딪혀가지고 접촉사고 나기 직전에 제가 주의하면서 그걸 밟아서 서로 인사하고 멈췄다가 차를 서로 움직여갖고 거기를 돌아갔거든요. 근데 교통이 불편하지 않았을 시간이니까 만족인지 출퇴근 시간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나무와 상관없이 과연 신호
또 한 번 선생님. 네. 그 성북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고 민주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머릿속에 심어야 되거든요. 교통하고 나무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국제회의 통역사예요. 국제회의에 가서 많은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국제회의 중에서 기후변화 협약 강상국회의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대통령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37%를 줄이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과 똑같은 산업활동을 하면서요. 공장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뭘 줄여야 돼요?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 돼요. 사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마을버스 잘 돼 있어요. 웬만하면 마을버스 타고 다니시고요. 자동차 사용을 줄이세요. 지금 우리는 나무하고 자동차 사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 생명을 위협받고 있거든요. 나무밖에 우리를 구출해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제회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외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지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 의식이 변하고 있거든요. 나무는 뭐 생물처럼 생각하고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호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가까운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공공나무는 절대로 낼 수가 없고요. 민영 자기 사유지에 있는 나무조차도 지름이 30cm가 넘어가게 되면 위원회에다 시위원회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 나무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만 쪼르게 허가를 해줘요. 자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개를 때려 죽이면 우리 지금 벌밖에 벌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뀐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동차 나무하고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북구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10년 넘게 살면서 성북구청에서 이번만 나무를 벤 게 아니에요. 아룡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조그만 안내 공원을 만든다고 하시면서요. 나무를 정말 수십 그루를 뱄어요. 제가 그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벤 나무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닌 것들은 다 대구 소나무 중심으로 나무를 칠칠했다고 표시된 거에 수십 그루를 뱄어요. 제가 그날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거의 울다시피 해서 은행나무 몇 개 구했어요. 지금 그 공원에 가보시게 되면 그늘이 없어요. 그전에는 아프나무니 우리 그늘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북구청이 굉장히 선도적인 행정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인권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계시고 도소운동도 잘하고 계세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 계획은 무효화하시고요. 나무를 살리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나무를 더 많이 심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무 더 많이 보호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무 조리를 만들어서 다른 서울시 어떤 구보다 이 지역에서는 자연을 보호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요곡로라고 아시죠? 창녕궁에서 기원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지하 도로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 오른쪽에 창녕궁 쪽으로 플라타나스 나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것도 다 베리게이트예요. 8월 10일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된대요. 저 그래서 서울시 민원을 넣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께서 다 같이 서울시 시설기반본부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요. 그 플라타나스도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만 얘기를 듣고 이 마이크를 강희석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세요? 네, 성북구 주민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그 처음에 설명해 주셨듯이 그 보이지 않는 민호, 그러니까 나무를 베면서까지 나의 편리함을 찾겠다고 했던 민원을 넣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구청에서 괜히 상상해서 처리하시진 않고 행정 절차가 민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들여다시기를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민원들이 누군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오신 당국 팀장님도 저희들이 대학에서도 다른 바쁘시는데 이렇게 책임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실 분이 나는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는 왜 구청에 대해 이 지금 성북구 주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으신 분이 오시는 것보다는 저희 성북구 주민의 이야기를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책임자급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가로수를 지금 배웠습니다. 배웠죠, 두 그루가. 근데 이제 저희가 막 민원을 넣어서 열심히 넣어서 가로수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또 그 상태로 또 폐지가 쌓이고 저렇게 더러운 채로 남겨두시는지 우리가 정말 오늘 모여서는 구해진 두 등나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어떻게 누가 그걸 맡아줍니까? 지금 오신 팀장님은 보통 뭐 다른 쪽 부서이고 조경과에서 맡아주실 건지 우리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일단 멈춰져 있으니까 그 다음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는 막 너무 안타깝다 어떠냐 이런 게 아니라 좀 주민이면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감정적인 거는 조금 줄이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 그루의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구청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무 두 그루 뵀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야 이거 정말 이게 만만치 않구나.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걸 저는 그리고 어쨌든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벤 거에 대한 억울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그 나무가 공공성이 여러분들 모두의 것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진행된 거에 대한 진짜 불안도 있으시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 행정의 중심이 차로 자동차로 가느냐 사람의 중심으로 가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단지 그 교통 체증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을 누르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책임지시는 분이 오시려면 청량님이 오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담으셔서 여기 구청에 오신 분들이 저는 그걸 반영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대안을 그럼 두 그루의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시고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는 다음에 그럼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기 인주만요 그러면 나무 보존하는 거 저 100% 찬성입니다. 근데 교통 문제 해결을 1%도 안 해주실 건가요? 사람의 생명이 달렸는데 사고가 나는 건 체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서요.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15년 동안 잠실 사거리 부산복합에서 살다가 못 건드려서 성북동을 찾아왔어요. 몇 년 됐는데요. 여기를 교통체증이라고 부리는 걸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운전하고 좌회전해서 항상 건전하고 퇴근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길어도 신호 3번이면 다 빠져나가고요. 저는 교통량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은 도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초입에 교통사고 아마 당사자들은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교통사고 물론 나면 안 되죠. 그런데 교통사고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건 나무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조심하거나 법을 지키거나 하는 일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공문을 한다. 가로수를 내서 해결한다는 건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말씀을 네,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주민분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니까요. 교통과장님께서 주민들 얘기 먼저 듣고 그다음에 교통과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해 소지 있는 건 나중에 풀 시간 조금 드리니까요. 주민들 얘기 들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네, 그러면 어떤 얘기 해주세요. 아까 교통 신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다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나폴레옹 지금 나무가 된 자리가 좌회전, 한신 아파트로 올라가는 좌회전도 되고
예, 그 앞에서만 뉴턴을 하게 그렇게 신호 체계만 그거만 바꾸면은 그런 문제는 전혀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이사 온 지 7년 됐는데 이렇게 현대의 편리함과 역사적인 고풍스러움이 절묘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는요, 전 세계적으로 성북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프랑스 파리니 체코 프라하니 아예 차도 못 다닙니다.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다 감수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 정도 불편하면 더한 불편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현대 이 정도 정말 편리. 아까 교통체증 이거 진짜 이 정도 체증 없는 대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너무 편리하게 잘 살고 있고요. 이 정도 이렇게 고풍스럽고 이렇게 자연이 현대의 편리함과 잘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더 쾌적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더 이상 훼손시켜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가장 네, 성북동 주민입니다. 그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분에 공사를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고요. 제 생각에 민원 베이스도 일합자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확인이 됐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민원을 넣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대책을 생각하는 건 나무가 살던 안 살던 그 나무를 존치했으면 좋겠어요. 살면 너무 행복하고 안 살더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성북 민주주의의 일종의 표상으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거로 제가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데 제가 볼 때 나폴레옹 제과나 그 김선생 김밥,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서 잠시 그 픽업하는 불법 주차들이 상당히 많아서 1차선이 그냥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대학로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대학로에서 CCTV를 달고 굉장히 강력한 주차 단속이 들어가면서 지금 1차선에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유턴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m 더 가서 유턴하는 거라든가 이것은 사실 교통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민원을 넣어서 서울시 교통과에서 같이 합의해서 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성북구 민들이 제일 잘하는 문제죠. 서울시에서는 들어가서 하자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시뮬레이션, 대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저는 성북구의 자산가치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성북구가 갖고 있는 이 역사 문화적인 것들 중에는 자연환경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북 국민들의 자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북구가 이러한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진짜 다른 구보다도 더 아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조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성북동 주민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주민 공천인데 공천에도 아니고 토론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데 처음 봤습니다.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정릉사입니다. 정릉살고 정릉 여기 저 골프장으로 날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정릉에 저희 집에서 한 4km 되더라고요. 그래서 8km 걸으면 10,000보를 걸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걸어야 운동 된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 다닙니다. 적당하더라고요. 그러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물론 성북동 주민들이 울분에 쌓여서 그러시는데 저도 그 나무 배는 두 번째 톡징을 때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여기 주민도 아니고 그러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도 그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이 길은 토론 장소니까
나무 베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그 사람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성북동 주민들 이렇게 열광하시는데 민주주의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나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무가 주인이라고. 나는 60년 70년 살다 죽는데 나무는, 저 나무는 워낙 저 플라토나스 저걸 잘 주는 나무라 몇 년 컸는지는 모르지만 소나무 같은 건 한 300년은 컸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그 나무를 살리고 조금 민원이 많더라고 옆에 집으로 헐어서 도로를 좀 틀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는 그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선생님은 좀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이제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혹시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무를 베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했는데 바로 얼마 후에 이렇게 토론에 그게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받으셔서 혹시 관계자시니까 그럼 주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말에 너무너무나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희 집사람하고 딸도 다 와 있는데 제가 성북동에 온 지 36년 됐습니다. 36년 됐는데 저 나무가 얼마나 됐냐면 50년 가까이 된 나무예요. 50년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70년 이상 됐죠. 제가 본 것만 계산해 보니까 5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자, 도로를 지금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거를 나무를 패서 도로를 넓힌다? 이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나폴레옹 건너편에 축대에 거기 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업장 있고 거기에 문화관을 지어요.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공연장을 많이 지어서 공연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지하로 지하철까지 연결돼요. 통로가. 그리고 또 위로는 성북 문화관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이 뒤로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관이나 상연장이나 이런 문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입구를 핑계로 삼아서 다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숨어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짓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 늘린다고 그 가변 차선 넓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양쪽에 있는 플라타나스 다 없애버리고 저기 우리 송북천 올라갔는데 왜 이만큼 집들을 까부시고 이만큼 널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들도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북동 주민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목숨 걸어서 저 나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뒤에 숨어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젊은 친구가 얘기하세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대를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남 살다 왔어요. 강남 살다 와서 성북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강남은 항상 평소에 항상 막혀요. 야, 이 정도를 교통체증이라고 동네 주민이 인식하시는 걸 보고 성북동은 굉장히 어떤 삶의 스탠다드가 높은 지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하게 되었고요. 이런 어떤 높은 삶의 질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성공과 취하는 정책적 기준에 대한 좀 순위가 되게 좀 높은 수준까지 좀 이르렀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이번 결정이 되게 의아했어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 되게 좀 귀찮잖아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었겠죠. 뭐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고요. 뭐 나무를 옮겨야 된다고 하면 뭐 들어서 옮기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나무를 베는 이제 결정을 성북구청에서 취했던 거고, 이거는 단지 뭐 나무 두 구리 세 구리를 벤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성북구청이 취하는 정책적 스탠다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통과
어떤 환경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어떤 교통의 편을 들겠다라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순히 이런 어떤 나무 두 그루 세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는 좀 이 추진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좀 상처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정책 진행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추진 연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어떤 추진 결과, 어떤 추진 근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좀 공개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하고 좀 필요하다면 뭐 담당자나 대표자가 양해의 말씀이나 좀 사과의 말씀을 1차적으로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현재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뭐 정책 좀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프로세스가 좀 주민들의 공유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겼을 때 성북구는 어떤 프로세스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개선된 좀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뭐 나무를 보존하게 될지 뭐 이대로 그냥 넘어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것들을 좀 잘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과정들을 오게 됐는지, 추종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런 과정들을 좀 왔는지 좀 공개적으로 잘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뭐 반면교사 삼을 것인지 아니면 성북구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통과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통의 편의를 주겠다는 정책 스탠다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 말씀드립니다. 성북구에는 이렇게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런 일이 있을 상황이 됐을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는 성북구에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지금 더 분노하시는 거는 주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시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지금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친구가 말씀한 발언을 한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구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안을 한 건 이거를 아카이빙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보존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오늘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좋은 나무 벤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취합을 해서 뭐 구에다가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북 국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얘기해 주실래요? 네. 네. 우선 지금 제가 뭐 준비 과정이라든가 현재 분위기가 그러면 나무를 살리자 뭐 그런 것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은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가지고서 20개 동 중에서도 성북구에서 성북동만큼은 남달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관계기관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나 그래서 우리 지금 성북동이 관문입니다. 지금 성북동이 관문인데 이러한 그 소소한 거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서 얼가불고 할 게 아니라 사전에 공무원들도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시인을 보여주는 건 넘어가고 이러한 그 나무를 잘랐냐 안 잘랐냐 이거를 떠나서 그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이 되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현재 있는 그 나무를 횡단목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4군데나 5군데에 이미 수종이 끝난 상태로서의 잘라버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있는 그 나무를 우리가 잘라버리지 말고 또 횡단보도 쪽으로 얼마든지 몇 군데 더 심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도. 그러나 이미 있는 상태로서 수종이 다 된 거를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나무도 살리고 우리가 도로교통 체계적으로 도로교통도 우리가 순환이 잘해서 성북동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라고서 만들어야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좀 아쉽지 않느냐. 그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들 나가셨는데요. 나가실 때 연락처를 좀 적어놓고 나가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이 대안을
모색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최를 하시는 분들이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든 의견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드렸는데 그 구청에서 교통과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잠깐 먼저 조규성 성북구청 교통행정과장 이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나오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하는 사업은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 서울시, 경찰청 이렇게 그 공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또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비롯한 서울시, 경찰청까지 다 공유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홍보가 좀 미흡하게 됐던 거, 또 미리 공청회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인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결정 고시가 나고 나서 중앙로에 있는 그 나무를 전부 벤다 뭐 이런 소문도 많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그 일어난 거는 몇 년 전부터 경찰청과 서울시가 도로 개선 사업 때문에 나무가 두 그루가 비어진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있는 그 수십 년 된 나무는 절대 거기에다가는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어느 한 분께서 뭐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뭐 공연장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무를 벤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저희들한테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내일 아침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부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전문가의 그 스크린에서도 나왔지만 그것도 검토를 할 거고요. 서울시 푸른 도시국과 우리 성북구청에 있는 그 공원 녹지가하고 협의돼서 살리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의견이 오늘 충분히 나왔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딱 결정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통관계, 또 그 다음에 나무에 관련된 거, 저으로 올라가면서 그 가로수에 관련된 관계, 저으로 올라가면서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오늘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성북동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면서 반목을 만들어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성북구청 그리고 저희 교통과장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충분한 답변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만이 끝이 아니니까 또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염원으로 지금 베어진 나무를 살리는 거에 대한 방안도 좀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는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 나무를 지키겠다라는 그 영혼도 상당히 성북동의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어저께인가 이제 이거 사회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제가 잘 성북동 주민도 아니라서 주민분들한테 할아버지 왜 날 보고 하라고 그러냐 했는데 주민분들보다는 전 적는 게 살거든요. 다 이해관계 없으신 분이 와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진행하는 게 뭐 집대동처럼 막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중간 입장에서 얘기를 좀 진행해주고 또 여기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어주실 수 있으리라 해서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고마웠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성북구 마을민주 실현하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가로수 맥부루를 가지고 이렇게 무더운 날에 주민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요. 이 성북동 주민센터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때도 들어오셨을 때하고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갖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그래도 이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시고 그동안에 지켜주신 강은석 씨한테 넘겨서 강은석 씨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사회자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손 드신 거 봤는데요. 예, 저희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 듣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가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북도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은 왜 그런 결정을 그 공무원 구청에 있는 사람 몇 사람들이 결정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뭐 바쁜 사람들이라서 이 잘라지는 거에 대해서 보고서 안타까움을 느끼더라도 직장에 출근하고 아침에 뭐 이제 그 시간을 해서 어떻게 자기를 보다 보니까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는데 나무 명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나와주는 것을 감사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 바쁜 사람들이 세금 다 내고 똑바로 일하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뽑아놨는데 거기서 똑바로 일을 해야지 왜 바쁜 사람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세금 다 내고 자기 역할 다 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 동네에 살 수 있게끔 그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해야지 저는 이 자리가 앞으로 더 이상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 거야 되고 나무 같은 경우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그 절차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세요. 나는 자르는 게 낫다, 안 자르는 게 낫다를 반대 찬성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자리가 있을 수 없게끔 그 좀 더 밑바닥의 정서를 수용하면서 모든 행정 집행이 됐음을 요구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선생님 선생님 말씀만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가 사실은 저 여기 성북동이 아니고 저 한신아파트에서 하는데 저도 잠실에서 살다 여기 이사 온 지 15년 됐어요. 근데 제가 나무 달린 거 아까 봤습니다. 그 달리는 장면을 볼 때 처음에는 가지치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무가 잘린 거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진짜 이게 마음이 먹먹한데 지금 여기 교통과에서 오시는 뭐 구청까지 오셨다니까 제가 일어난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나폴레옹 제과점하고 스타벅스 김밥집 그쪽에 주차 불법 주차 저 민원 수없이 넣습니다. 왜 그런 민원은 안 해주십니까? 구청에도 수없이 넣고 그냥 서울시 120번에도 넣어가지고 그 불법 주차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해주시고 그 마을버스 저 정거장도 앞에 나폴레옹 제과점 바로 앞에 있던 건데 슬그머니 뒤로 밀어놨어요. 그 슬그머니 뒤로 놓으니까 자꾸 그 골목에서 나온 차들이 막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 혼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오죽했으면 나폴레옹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돈을 먹였길래 지금 이렇게 했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민원 수없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요. 지금 이 나무 자른다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에서 오시고 뭐 구청에서 오셨다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답하시겠어요? 예, 예,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구청에는 교통행정과가 있고요, 교통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에 대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통지도과장한테 요 사항을 전달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단속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제가 그 책임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끝으로 저기 계신 분 말씀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마치기 너무 아쉽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저 건너편에 순댓국집에 좀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소주 한잔 하시면서 사실 오늘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될지 서로를 알아가야 되니까요. 그런 좀 소중한 시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나가시면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저도 그렇고 사실 생업을 내팽개치고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경찰서 담당자님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만 이분 말씀만 듣고 저희 감사탕 네, 제 연락처가 그 포스터에 붙여져 있는 번호거든요. 019에 그 번호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발언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담스러운 마지막 발언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여기 주민입니다. 한성계구에 살고 있고 이 나무 관련해서 또 첫날 거기 방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 얘기 해야지 믿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놀랬고요. 되게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우리가 나무의 생명에 대해서 되게 공분하고 있는 만큼 이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법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아직은 많이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마 가장 이 문제에 우리가 익숙한 방법은 이 문제 빨리 해결하는 것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오늘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들 바쁘시고 또 그렇겠지만 사실은 몇 가지 쟁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나무 흔히 불과 얼마 전에 600년 된 다리영산 나무 몇백 그루씩 한국에서 뵀어요. 그래도 아무도 모르시죠. 우리가 두 그루 가지고 좀 싸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는 시각차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나무처럼 저희가 지금 행정을 대상으로 되게 오늘 많이 또 화도 나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행정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관계들, 사실 그렇게 이런 과정에서 누가 상처받거나 모멸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대안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또 우리끼리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저 나무를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나무조례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했던 강희석 씨나 오늘 이정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위임을 해가지고 조금 논의 테이블 가지고 이걸 좀 해결하고 그 부분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순서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구청과 저희들이 이제 뭔가 오가는 회의 속에서 어떤 입장을 내세워야 될지 저 입장도 곤란하셨을 텐데 오늘 주민센터 5층 강당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동장님이나 주민센터 직원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진행 사항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